자신감도 실력이다. 입사한 지 3년쯤 지난 어느 날 장영신 회장으로부터 유니레버와 조인벤트 벤처 기념식에서 통역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대리 진급 무렵 테스트를 하려는 것이었다. 그것이 조인벤처 기념식의 원고도 없는 영어 통역이었다. 그때 나는 영어 통역이 내가 하는 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어떤 이야기를 하건 원고 없이 통역이 가능한 것을 장영신 회장이 알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도 혹시 잘못하면 망신을 당할 수 있으니 만일에 대비해서 회장이 이야기할 만한 내용을 모두 글로 썼다. 조인벤처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를 도입하게 돼서 영광이고 등등 나름대로 회장이 할 만한 이야기를 영어로 옮긴 뒤 그 내용을 전부 외웠다. 그리고 혹시 몰라 영어로 쓴 것을 안주머니에 넣고 회사에 출근했다.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한 문장 한 문장 회장이 한 말을 옮기는 것이라면 20일 동안 해도 문제없다. 말하고 통역하고 말하고 통역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하지만 회장 혼자 한꺼번에 연설을 다 하고 요약하라고 하면 그때는 내가 외운 것을 모조리 읊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기념식이 시작되었는데 두 번째가 맞았다. 와, 기가 막히다. 나는 정말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의 5분 정도 회장 혼자 연설을 하더니 생각나는 대로 요약해서 전해주라고 했다. 그 즉시 나는 일사천리로 머릿속에 외웠던 것들을 다 내뱉어 버렸다. 직원들은 불안해하다가 내가 발표를 마치자 우레와 같은 박수를 터뜨렸다. 그때부터 나는 영어 조라는 별명을 얻었다. 당시 1980년대 초였기 때문에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지금처럼 어학연수가 자유롭지 않을 때여서 영어, 국어 둘 다 알아들을 사람은 회장밖에 없었다. 영국인들은 영어만 알아듣고 한국인들은 한국말만 알아들을 테니 내가 틀렸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 요약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틀려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졌다. 조인벤처 기념식에서 스타가 된 뒤 사람들은 모르는 영어는 죄다 내게 물었다. 그들은 내가 밤새 외운 것은 모르고 그냥 머리가 천재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저걸 요약해서 막힘없이 술술 이야기하는지 신기하게 여겼다. 그때 나는 진정한 연기는 필요할 때 막힘없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실력을 갖췄을 때 비로소 나온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새록새록 연기와 자신감이 생겼다. 그러면서 자신감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자신감은 동기 유발의 근원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무엇을 하든 딱 한 가지 갖춰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감이다. 자신감만 있으면 세상에 안 될 것이 하나도 없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일한 문제다. 그리고 자신감을 갖추려면 먼저 실력을 갖춰야 한다. 지금 할 수 없으면 영원히 할 수 없다. 처음에 회장이 골프를 하라고 했을 때 아니 회장님이 나를 약 올리나 한 손밖에 없는 사람한테 골프를 치라니 라면서 당연히 골프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회장은 나를 더 이상 꼼짝 못하게 하는 말을 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소리 못하겠는데 당신에게는 할 수 있어. 당신이라면 해낼 거야. 그러면서 바로 선배 중력에게 전화해서 골프와 골프채 등 장비를 일체 사주라고 하면서 3개월 뒤에 머리를 얹을 수 있게 하라고 했다. 물론 그때는 골프를 어떻게 치는지도 전혀 모르고 머리를 얹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다. 너라면 해낼 것이라는 말을 계속 머릿속에 떠다녔다. 나는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무서워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자. 지금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난 영원히 골프를 못 칠 거야.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1시간 연습하고 퇴근해서 다시 1시간, 그리고 저녁밥 먹고 또 1시간 연습했다. 이렇게 하루에 3시간씩 꾸준히 연습하니 3달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머리 얻는 날, 100대 초반을 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데 나는 9번 채 하나만 가지고 103개를 쳤다. 그때 만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팔은 다치고 나서 육군 소위로 제대해서 대학에 다시 들어갔는데 왼손으로 글씨 쓰기가 너무 힘들고 짜증스러웠다. 그때 다리를 다쳤으면 글씨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을 텐데 하필 손을 다쳤을까 하는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 다리를 다쳤다면 불이라도 났을 때 도망가기 어려우니 다리를 다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들었다. 그러다가 또 글씨가 잘 안 써져서 짜증이 나면 왼손이 다치면 다치지 왜 오른손이 다쳤을까 원망스럽기도 했다. 요새는 만일 왼손이 다쳤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을 한다. 그 좋아하는 골프를 못 쳤을 테니 말이다. 다행히 오른손을 다쳤기 때문에 골프를 치게 돼서 주말을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됐다. 정말 인생 세옹지마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바쁘게 살다 보면 사실 오른손이 다쳤는지 왼손이 다쳤는지 심지어 내가 다친 사람인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다. 언젠가 한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다쳤다는 생각을 할 틈이 어디 있냐고 했더니 인터뷰어가 막 웃은 적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삶의 자세는 마케팅의 성과를 바꾸는 것은 물론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꾼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즐기고 창조하는 것. 변화에는 도전이 연결된다. 변화하려다 보면 안 해봤기 때문에 벽에 부딪힌다. 벽에 부딪히니까 그 벽을 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고 노력을 하다 보면 창의성이 없으면 안 된다. 사실 창의는 별것 아니다. 이 방법 해와서 안 되면 저 방법 써보고 어떤 것이 가장 생산성 있는 방법인가를 찾아내는 것으로 시행착오 없이는 찾아낼 수 없다. 그래서 변화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실행력이 아주 중요하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보야 보배라고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력 없이는 변화를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세상을 내가 쥐락펴락할 수 있을 것 같고 인생이 더욱 재밌어진다. 돈은 이것이 갖춰지기만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공무원들이나 공기업들이 변화를 싫어한다고 하는데 편한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괴로운 일이다. 내가 박사 학위를 받는다고 했을 때도 사람들은 더 배울 것이 뭐가 있다고 박사 학위를 받느냐고 했었다. 하지만 실제로 박사 학위 덕분에 많은 것을 얻었다. 교수님들도 없고 교우들도 없고 무엇보다도 커리어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또 가끔 덤으로 박사님이시네요 이러면서 존경도 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국내 박사인지 외국 박사인지 묻기도 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필요를 느끼고 도전해서 결국 성취해냈다는 점이다. 실무를 하면서 학위를 따는 것은 문과물을 겸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이미지가 오히려 더 고양되고 완성된다. 내가 해봤다고 하는데 누가 거기에 이의를 달 것인가? 그런 노하우를 일러준다고 다 잘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힘이 된다. 능률협회 조창 강연 연사로 초청받았을 때 350명 정도 들어가는 리츠 칼튼 호텔 그랜드 볼륨에 520명 정도가 꽉 찼다.
능률협회 조찬 모임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왔다고 한다. 그들이 내 말 한마디에 웃다가 박수치다가 진지해졌다가 하면서 경청하는 것을 보면서 영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연하면서도 매 순간 제대로 이야기해야지, 사실대로 이야기해야지, 진솔하게 이야기해야지, 그리고 영향력을 주도록 이야기해야지. 그래서 정말 돌아갈 때는 뿌듯한 마음으로 중요한 레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느끼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때 내가 느낀 보람은 과연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었을까였다. 근본을 따져보면 결론은 변화를 즐겼기 때문이다. 영문과를 나온 다음 부족함을 깨닫고 경영학을 공부했고 경영학을 전공한 다음 이것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경영학 석사뿐 아니라 박사까지 했고 그 외에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그런 자리가 가능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 시대가 오고 있다. 또 하나의 변화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으므로 그때를 또 대비해야 한다. 변화는 대비하기 위함이다. 변화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통해 지식과 경험을 얻고 통찰력을 얻고 축적된 직관을 얻는다. 축적된 경험과 지식으로 통찰력이 얻어지고 통찰력이 생기면 실질적으로는 그 분야를 또 다루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 자신을 풍부하게 만든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해도 대화의 재료가 충분히 완성된 사람으로 커 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다 변화에서 온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라.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아직 실행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디어가 좋다고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 그렇듯이 실행에는 주도 면밀한 계획과 과감하게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위험도 예상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위험이어야 한다. 그래서 실행력을 갖춘 사람을 뽑고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감. 그런데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실행력을 갖추기 싫어서 안 갖추는 것은 아니다. 저변에 깔린 것은 사실 자신감이다. 괜히 했다가 자신한테 화가 미칠 것 같으면 사람들은 안 한다. 그런데 이 화가 미치는 것조차 경력이라고 생각하면 강한 실행력을 갖추게 된다. 자신감을 높이는 데는 성공 체험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행도 연습이 필요하다. 작은 일이라도 성공 체험을 해보고 그 작은 성공 체험을 가지고 상사로부터 칭찬을 듬뿍 받아본 사람은 성공을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알고 작은 성공으로도 큰 자신감을 얻는다. 이를 통해 더 큰 성공을 그려볼 수 있고 유사한 프로세스를 적용해 볼 수 있으므로 더 큰 성공을 만들어낸다. 누구나 미래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며 측정 불가능하다.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미래를 대비해서 도전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안주한다. 안주는 죽음이고 도전해야 산다. 그래서 작아도 뭔가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필사적으로 해냄으로써 스스로 성공 여건을 끄집어내야 한다. 지금까지 보면 대개 그런 필사적인 성공 의지와 성공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은 결국 성공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 의지가 강하지 않은데 성공 의지가 강해야만 실행력도 나온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보다도 성공 의지가 강한 데 있다. 물속에 뛰어들지 않으면 살아 펄떡이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 일단
물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손으로 잡아주려는 노력을 해야지 물에도 들어가지 않고 헤엄치지도 않고 잡으려는 노력도 안 한다면 물고기는 잡을 수 없다. 아주 가끔 죽은 물고기가 떠오르면 잡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할 수 없지만 진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꼭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실행에 옮기면 잠시 괴로워도 나중에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 사실 자신감은 자기 확신에서 나온다. 그래서 자기 확신을 갖기 위해 소비자 조사도 하고 유즈 테스트도 하고 각종 과학적인 마케팅 기법들을 동원한 뒤 이 제품은 된다는 자기 확신을 갖게 되면 강한 자신감도 생긴다. 특히 마케팅은 완전히 없는 것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수많은 교과서에 절차까지 자세히 나와 있다. 신제품 아이디어를 내고 컨셉을 정하고 시장 출시 가능성을 조사하고 소비자 조사를 한다. 거기에 맞춰 실제 제품 샘플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나눠줘서 사용하게 하고 잘못된 점이나 약점을 보완해 신제품을 만들면 된다. 이것을 모르는 마케터는 하나도 없다. 하지만 이 절차를 잘 안다고 해서 마케팅에 한다면 역시 실패할 마케터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제품이 성공한다는 확신을 갖고 소비자 조사도 아무 편견 없이 공정하게 진행했다면 정말 제품을 만들어서 성공시킬 수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그러나 셀러리맨들은 대개 그러한 위험을 떠안으려고 하지 않는다. 괜히 이야기했다가 망하면 내가 하자고 했으니까 책임지라고 할까봐 두려워한다. 사실 어느 오너도 책임지라고 하지 않는데 질의 겁을 먹기 때문에 그런 무소신 무기력으로 흐른다. 제품도 그렇다. 제품에 컨셉을 넣고 영혼을 넣고 가치를 넣어서 소비자에게 사라고 보여주는데 소비자들은 이 제품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물건을 사기 위해 지갑에서 돈을 꺼낸다. 그런데 제품을 만든 사람이 이 제품이 될까? 갸우뚱한다면 소비자도 내 돈을 내도 될까?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강하게 소비자 여러분 걱정 말고 사십시오. 만족하실 것입니다. 라고 크게 외쳐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가 물건을 사게 되어 있다. 확신이 없으면 크게 외칠 수도 없고 만약 이게 망하면 광고비 다 쏟아붓고 끝날 텐데요. 라는 말을 한다. 자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실행력도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행할 때 망설이거나 못하거나 또 시키는 일만 하는데 실행력을 갖추지면 시키는 일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필요한 일들을 척척 해내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부림을 받지 않는다. 모두 다 자신이 주도해 나간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준비된 실행력이다. 된다는 확신을 갖고 거기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면 실패할 이유가 없다. 전달하는 방식도 대단히 중요하다. 자기 확신이 있으면 상대가 전혀 기분 나쁘지 않게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해서 아하 그렇구나라고 느끼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에서는 오너의 숨소리에 따라서 오너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제품의 모양이 달라지곤 한다. 나는 장신영 회장한테 가능하면 디자인 토론할 때마다 미리 코멘트를 하지 마시라고 했다. 회장님의 코멘트에 따라 모양이 바뀐 완제품이 회장님이 원하는 것은 분명히